안녕하세요. 브랜드마스터 지영씨의 천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물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주로 이제 수입하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판매하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유독 운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송의 개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세사도 아니고 또 무역 전담에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무역 관련 용어, 무역 관련 운송, 포딩 업체 뭐 이런 단어를 보시면서 국제 운송은 포딩 업체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 포딩 업체에서 운송을 해줘야 돼 라고 배우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포딩 업체하고 일할 때 포딩 업체에게 얕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사면 오버나잇 배송하죠. 와우 빠른 배송도 있고 원데이 딜리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샛별 배송도 있고. 자, 국제 간에는 불가능하죠. 자, 샛별 배송이 불가능하죠. 나라와 나라 간의 거리가 있고, 물론 아시아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준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잡으면, 자, 항공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해상은 지금 한 달 반에서 두 달,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영향받는 나라들은 무려 4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을 결정할 때 잘 모르시니까 이제 운송업자들한테 우리 물건 나올 거 있는데 운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싸 복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르면 항상 우리가 뭘 배울 때 돈을 내고 배워야 더 좋은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운송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셔야 운송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송업자하고 딱 일을 하시면 운송하시는 분들이 다 나빠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잘 모르면. 그럼 저희가 가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무게로 운송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10kg보다는 20kg가 비싸겠죠. 20kg보다는 80kg가 비싸고 80kg보다는 100kg가 비싸요. 자, 무게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송회사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게 어떠냐면, 저희는 키로당 1유로에 해드릴게요. 저희는 키로당 1.5불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포딩 업체가 1유로, 1.5유로, 1.5불이라고 얘기하네. 이 포딩 업체 알아봤더니 1유로가 아니라 1.01유로, 뭐 1.54달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더 싸. 여기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하시면 반드시 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키로당 얼마라는 항공사 운임이나 배에서 발생하는 운임이에요. 그거는 약간 표준처럼 스탠다드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1.54라고 했는데 얘가 알아보니까 1.5야.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운송 진행을 하는 포딩 업체들은 키로당 요금은 맞춰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얼마에 받으세요? 저희 0.9불에 받는데, 그럼 대표님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싸 신난다. 이제 싸게 맞춰서 운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운송 집행 내역서를 보시면 키로당 얼마라는 프레이트 차지 말고 그 다음에 쉽 차지 말고 나머지 쫙 나와 있는 요금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운송회사들이 마진을 많이 남깁니다. 가장 많이 마진을 남기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물건을 픽업해서 공항까지 가는 비용. 그 픽업 비용이 어쩔 때는 실제 프레이트 차지, 항공으로 들어오는 비용보다 더 비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픽업 차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트러킹 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을 보내야지만 공장에서 제품을 실어서 비행기 있는 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트러킹 차지라고 하는데, 자, 트러킹 차지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서울까지 받는데 보통 일반 화물 경우에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뭐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또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요금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킬로미터당 얼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 가격에서 크게 범주가 벗어나진 않지만
내가 단독으로 내 제품만 부산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서울로 가는 여러 가지 화물 사이에 내 걸 껴서 받을 거냐의 차이로 해서 금액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킹 차지는 국내는 너무 뻔해요. 왜냐면 경쟁이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만 전화해 보면은 비슷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걸 아는데 해외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해외 업체한테, 해외 운송업체한테, 한국에 있는 운송업체가 해외에 있는 운송업체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야, 니네 제품 뭐 12카톤에 뭐 3팔레트 나왔더라. 이거 트러킹 차지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내야 돼요. 뭐 싫어? 그럼 딴 데 써. 그럼 딴 데 쓰잖아요. 더 쌀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약간 담합이 돼 있어요. 왜? 쟤는 50만 원 받는데 내가 30만 원 받으면 그 업계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금액도 해외도 약간 담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는 그 가격을 컨트롤하거나 터치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운송회사가 주는 견적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죠. 아니 프레이트 차지가 100만 원인데 트러킹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운송사가 말합니다. 아, 예, 파트너 업체하고 한번 가격을 좀 인하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한 5만 원, 3만 원 이런 정도 싸게 다시 견적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송회사들이 프레이트 차지나 아니면 배에 들어가는 차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외 트러킹 차지부터 뭐 서류 검사, 엑스레이 검사, 뭐 무슨 검사, 서류 발행비 해가지고 요런 데서 비용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로당 1.54냐 1.5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키로당 1.5입니다라고 더 싸게 견적을 줬지만 결국 그 차액을 트러킹 비용이나 그 외 기타 비용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운송에 대한 팁을 좀 드렸고요. 요거보다 이 운송비 계산하거나 딜리버리 스케줄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다음 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